종합이 콘덴고 장으로 만들어 놨고 종합이 콘덴고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 장만 안 빠지거나 올라가도 내일은 다시 급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확정적으로는 알려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자, 요즘에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영상으로 주기 위해서 커뮤니티 채널을 잘 이용을 안 하는데 3월달부터는 커뮤니티 채널을 또 이용할 수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 내 영상 보는 분들은 커뮤니티 채널을 3월달부터 한번 잘 살피기 바랍니다라는 얘기 해주고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은 유튜브 어딨어? 오늘 영상 제목은 종합지수 박스권 유지냐 아니면 폭락이냐 그죠? 요걸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얘기하기 전에 또 먼저 여러분들한테 오프닝으로 그 얘기 좀 해줄게요.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시장을 판단하고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천하의 비기들 유튜브에 17개 중에 거의 12개 정도를 다 오픈해 줬어요,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어제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 또 등어리에 땀난 분들 이종복이의 영상 마지막 영상 그러니까 주린이 필청 영상하고 그 전에 올려줬던 영상들을 보면은 주식시장이 약간 조정권으로 들어가면서 업종대표주 연초부터 무차별적으로 매수한 사람들 등어리에 땀 좀 나줘라는 얘기가 먼저였었죠. 어제가 아마 공포가 극에 달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결국 종합은 다시 지금 415쪽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 418 정도까지 움직여주고 있는데 어제 저점이 408이었었어요. 아니 406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큰 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얘기해 주지만은 지금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큰 게 문제지 주식시장이 여기 보면 폭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여기하고는 지금은 아직 관계가 멀다. 내가 요 얘기 좀 해줄게요. 그리고 주린이 필청에도 들어갔듯이 내가 최근에 해주는 얘기의 유효기간은 15일입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지수 플러스 선물 마이너스 이게 베이시스 콘덴고 베이시스 백오데이션 이걸 갖고 주식시장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해 줬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 시장이 최근에 나스닥 시장이 폭락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는 고점에서 빠진 거에 절반 수준으로 올려놔 버린 거예요, 여러분. 벌써. 참 아이러니하죠. 주식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원래 예전 같았으면은 지금 정도의 변동성 오늘 종합이 한 70, 80 가까이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전 장이었었으면은 작년 장으로 얘기합시다. 예전이라고 하면 또 라떼 파는 걸로 내가 또 꼰대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작년도 이전만 해도 종합의 밴드가 80에서 100이면 말입니다. 한 달 내지 2달 정도 동안에 움직이는 밴드예요, 여러분. 심하면은 그 밴드에 석 달, 넉 달 동안 움직였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주식시장이 예전에는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예전에 길면 석 달, 넉 달 사이에 움직였던 변동성이 지금 장세는 하루에 나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이 일정한 사람들은 떼돈을 벌지만 기준과 원칙이 없는 사람들은 뇌동매매를 하기 십상이고 추격매수에서 잡으면 고점이요. 무서워서 던지면 저점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은 대한민국 유튜버들 중에 나는 증권 전문가 이종복이라고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보면 나 같은 얘기를 해주는 유튜브는 없지 않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독보적으로 돋보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유튜브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 그 다음에 채권 가격 얘기해줬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좀 이따 얘기해줄게요. 그 다음에 해외시장 업종대표주, 국내시장 업종대표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2018년도부터 이종복이가 야간 회원방송을 했고 파생하는 사람들과 해외 선물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회원가입하라고 하면서 내가 방송을 해줄 때 기준과 원칙을 잡는 목차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지수와 시장은 내가 얘기해주는 저 내용들이 다야, 여러분. 그 이상 없고
이 중에 하나만 정확히 알아도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미스테이크 할 일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얘기 결론. 내가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게요. 주식시장 폭락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주식시장이 어제처럼 급락하면 무조건 매수야. 근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연초부터 주식을 이빠이 하면 안 돼. 주식을 풀로 샀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여러분들은 연초부터 풀로 샀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저렇게 좋은 주식들이 널렸는데도 그 주식들을 못 사게 되는 거고. 두 번째, 필코인. 내가 여러분들 연초에 지난주 요번 주 초에 영상 줄 때 보면 가뜩이나 수급이 개인 위주의 거시기한 시장인데 이 테슬라 사장이 트윗질 하면서 개인들을 비트코인으로 다 몰고 갔다고 내가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여줄게요. 이종복이 이번에 2월 21일 날 야간 강연 방송 목차입니다. 저때 선물이 421이었어요. 이종복이가 여기서 얘기했던 시장의 핵심은 400 초반으로 오면 대형주 업종 대표주 무조건 매수야. 대신 나는 추천을 못한다라고 하지. 알겠어요? 어제 지수가 406까지 밀렸습니다. 그럼 다른 거 다 제끼고 421 기준에 아랫방향을 봐서 410 정도까지 봤으면 11p 먹여준 거죠. 근데 어제는 거기서 5p가 더 밀린 거예요. 15p 그냥 또 먹여준 거야. 여기 유튜브에 이종복이 방송 듣는 사람들, 10년 전서부터 나를 아는 사람들, 나는 선물로 포인트를 줬을 때 7.5p에서 10p만 먹으면 한 달 동안은 돈 벌 생각 안 하는 전문가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예전에는 진짜 그랬다는 거지. 근데 요새는 운 좋으면 하루에 15p를 먹여줍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되게 좋을 것 같죠? 여기 초보자들 잘 들어. 이거 너무 오래 보여주면 안 되니까. 이거 컨닝하면 안 됩니다. 나는 없는 말 안 합니다. 지금처럼 보시면은 하루에 막 운 좋으면 15p도 먹여주고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버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아니, 깨지는 것도 생각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미스테이크를 잘못하면 10p, 15p도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혼자 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일수록 나에게로 오란 얘기를 목에 핏대서 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새 해외 선물하는 사람들 다 깡통이잖아. 반대 포지션으로 들어가면은 다 깡통 차고 그냥 빡종하고 그러죠. 운 좋아서 돈 버는 사람은 막 몇 천만 원, 억 단위 버는 사람은 없죠. 왠지 아십니까? 그릇이 작아서 그래. 움직일 때 자기가 평상시에 먹는 돈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뭐 200만 원, 300만 원만 먹으면 나는 땡큐. 그런 사람들은 해외 선물 진입을 해갖고 그 정도 수익이 벌리면 바로 청산해 버린단 말이야. 근데 손절매는 그렇게 안 하죠. 하다가 그냥 200만 원, 300만 원 깨졌을 때 로스컷을 했어야 되는데 버팅기고 있다가 2천만 원, 3천만 원 깨지면서 빡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릇의 크기, 기준과 원칙의 차이. 아시겠어요? 파생을 하는 사람들과 파생으로 돈 벌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오라는 얘기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박스권장에 익숙한 사람들은 지금 떼돈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그까지만 얘기하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거니까. 이게 일요일과 월요일날 야간 강연 방송할 때 내가 다른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것만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요. 옐러는 도박이나 칭함. 이 얘기가 일요일과 월요일날 얘기거든요, 여러분. 비트코인 월요일인가 화요일부터 이틀 동안 폭락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선물 얘기 요거 아시겠어요? 지금 내가 연초부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말과 내 회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주식하는 사람들은 요거 변동성이 너무 큰 거. 이 변동성을 제어를 하려면 비중 조절이 생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좌에 돈이 있으면 그걸 다 살려고 해요. 종목들이 예전에는 5% 10%씩 움직이고 대형주가 2, 3%씩 밖에 안 움직였을 때는 10억이 있는 사람이 10억을 다 사도 돈이 크게 왔다 갔다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대형주가 갈 때는 상한가 언저리까지 가고 2, 30%가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죠. 그러면 베팅 규모를 줄여도 되는 거잖아, 그지? 10억을 베팅해서 2, 3% 움직였던 그런 대형주들이 지금은 2, 30%가 움직이니까 1, 2억만 베팅을 해도 예전에 10억을 베팅했던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
근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10억을 다 그냥 들이밀어 놓은 상태에서 조종을 받으니까 손실이 크게 나는 겁니다. 자, 패스시키고 시간이 더 지체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종복이는 항상 유튜브 영상을 뜰 때 여기다가 글을 써놓죠. 여기 보면은 어디야 여러분? 2월 22일 그러니까 화요일이었죠 여러분. 이종복이 최근 추천주의 핵심은 농업주, 광물주, 비트코인 관련주 요런 거. 그죠?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테마는 이 히토류 테마. 이 히토류 테마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세 종목은 포스코 엠텍. 내가 예전에 이거 비기 갖고 보여주면서 히토류가 뭔지서부터 막 이런 거 많이 알려줬죠 여러분. 이거 안 보여줘도 되죠.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 이 종목은 성격이 그래서 이걸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기 히토류 예전에 이 종목 유튜브 보다 보면 이종복이가 히토류가 뭔지서부터 이런 거 히토류를 설명해 주면서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주식 해가지고서 유니온 모트리올, 포스코 엠텍,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세노텍,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이었죠. 요새 보시면은 포스코 엠텍은 따블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도 영상 뜰 때 보면 알겠지만은 헤이는 매집주로 초보자용한테 줬는데 얘는 뭐 세게는 안 올라갔어도 어쨌든 최근 주식시장에서 기가 막히게 움직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농업주도 농우바이오. 그죠? 농우바이오 최근에는 추천 안 했습니다. 최근에는 경농. 요날 경농 얘기해 줬었죠 여러분. 요날이 22일이잖아. 나 요런 거 추천했다고 22일 날. 그리고 그 다음날 장중에 15,900원까지 날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N자형 목표치로 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매도입니다. 근데 이 주식을 그냥 계속 갖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지금은 얘는 각이 조정각 하락각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기간이 길고 요건 짧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이쪽으로 밀렸을 때 주워 놓으면 며칠 가다 보면 다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 그때 거래가 늘면서 고점을 넘어가면 N자형 패턴이 되는 거고, 그때 만약에 거래가 세게 안 들어오면서 가다가 밀려버리면 얘는 옆으로 또 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런 주식을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런 매매 기법이 없는 사람들이 저런 주식을 쫓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맨날 추격 매수에서 물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종복이가 요새 거품 물고 떼돈 벌 수 있으니까 회원가입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장이 무서워서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내가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변동성이 큰데 사람들이 변동성이 클 때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어떤 이게 없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강좌 들으라고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회원 가입하라고 하면 한 4,500명이 와요. 근데 강좌 들으라고 하면은 20-30명도 안 옵니다. 10분의 1 토막도 아니고 20분의 1 토막이야. 그렇게 요새 사람들은 이런 기법이라든가 이런 능력치를 배워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종복이는 기껏 종목 추천해서 분명히 대박 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 주식을 못 팔거나 안 팔거나 뒤늦게 들어가서 물려버리니까 이종복은 회원가입하면 떼돈 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장이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내가 왜 하는 줄 알죠? 회원가입하려고 눈치 보는 사람들 할인 이벤트, 만약에 지수가 400으로 밀렸으면은 3월 첫째 주에 할인 이벤트를 했을 거야. 근데 지금 다시 지수가 420대로 올라가죠? 그럼 할인 이벤트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또 내일 당장 또 폭락해갖고 400으로 오면은 또 할인 이벤트 해야 되나 그러면? 뭐 어쨌든 그만큼 변동성이 세다는 얘기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은 지수가 안 빠져서 그렇지 종목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할인 이벤트 언제쯤 할 거다라는 얘기도 이제 안 하려고 여러분. 자, 패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위치로 왔어요 종목들이. 아시겠어요? 대신 지수가 또 425를 넘어가면은 또 변동성이 또 생기는 거는 여러분들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400 초반대로 오면 주식을 사고 425 이상으로 올라가면 분할 매도하고, 그게 박스권 전략이라는 거야. 여기 유튜브 초보자들 아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종합이 400이 깨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주면 개별 종목들은 날라댕깁니다.
근데 어제까지는 종합이 400을 깨는 모습의 무서움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어제는 다 쏟아진 거야. 근데 오늘 지수가 다시 올라갈 때는 뭐가 더 잘 가요, 여러분? 지수 관련주가 더 잘 가잖아. 아시겠어요? 자, 종목 얘기 조금만 더 해봅시다. 오늘은 여기 시가상위에 드디어 셀트리온이 되게 세게 올라가죠. 근데 안타깝게도 셀트리온이 이 저점을 깨고 움직이는 게 조금 아쉽지만은, 여러분, 내가 요새 계좌 손실 나고 좀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한테 하나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란 얘기야. 스트레스. 자, 셀트리온 제약하면은 셀트리온 삼형주의 막내지만은 갈 때는 기똥차게 가는 주식으로서 10만원에서 26만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최근에 얼마까지 빠졌냐면 14만 6,8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냥 계산하기 좋게 26만 8천원을 그냥 27만원으로 놉시다. 아니, 그냥 26만원으로 합시다. 반 빼면 13만원이죠. 14만 6천원에서 그냥 한 6천원을 빼버립시다. 13만 9천원으로 밀려도 26만원대 주식이 13만원대 주식으로 밀린 걸로 개념이 나오죠. 반토막. 셀트리온 제약도 반토막이 났다고.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최근 장이 그렇게 종목들이 약세를 줬단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은 기아 자동차 10만원짜리 주식이 어제 7만원 초반까지 밀렸거든요. 이건 7만원 중반까지 밀렸거든요. 여기서 한 번만 더 빠졌다고 계산하면 거의 반토막. 정확히 얘기하면은 30% 가까이, 25% 정도, 25%에서 30% 가까이 밀린 거지만은 우리가 느낌으로 체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아차 같은 최고의 업종 대표주도 한 30% 가까이 최근 2, 3주 사이에 급락이 나온 그런 시장이고, 반면에 현대자동차를 산 분들은 그렇게 심한 손실은 아니죠. 근데 얘기했죠. 현대차는 기아차하고 다르다고 내가 자동차 관련주들 분석해 줄 때 얘기해 줬었잖아. 근데 얘는 덜 빠지니까 어때요? 덜 빠지면은 올라갈 때도 덜 올라갑니다. 셀트리온이 되게 세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다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거야. 요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차트가 좋은 주식을 하지 말고 많이 빠진 업종 대표주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합니다. 우량주 선호하는 사람들은. 자, 카트 시키고 어제 미국장이 급락했던 거, 여러분 어제 미국장이 급락했던 것도 여기 보시면은 어제 미국이 공안시 타이밍까지, 그러니까 미국이 22시부터 공안시까지 어제도 13,250, 13,300 부근에서 12,950까지 350 핵폭탄 떨어졌을 때도, 아니 핵폭탄 떨어졌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월 22일 16시를 기점으로 그날 23시 50분까지 13,300 지점에서 12,750까지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도 국채 가격, 10년물 채권 가격입니다.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하는 시점, 여러분 아시겠어요?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하는 시점에서 나스닥이 폭락한 거 내가 알려줬죠.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었고, 나는 이 얘기 정말 많이 해주거든. 근데 채권 가격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횟수와 확률은 적어요. 왜냐면은 채권 가격이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채권 가격 이꼬로 채권 금리 이꼬로 국채 이꼬로 안전자산, 지금 위험자산이나 주식시장의 버블로 인해서 안전자산 눈 돌아가는데 웨이르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끼워 놓으려고 생쇼를 한 걸 가지고 이종복이는 나는 거품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채권 금리라든가 국채 금리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1년에 한 번, 뭐 2, 3년에 한 번 이런 텀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강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주식시장을 판단하고 지수의 방향과 시장의 맥점을 잡을 때는 나는 17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얘기한다라고 했던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걸 먼저 알고 있었다면 지금 연초부터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주식시장이 지수가 급등을 했고 대형주들이 막 올라갔을 때 위험하다, 리스크를 알아야 된다, 떡집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냥 주식 올라가는 것만 알지 그렇다고 해서 주식 안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네, 그 사람들한테 괴리감을 주거나 무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 막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것도 저 때부터 채권 가격, 이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하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는 임계점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리바운드가 나올 때 주식시장이 반등이 세게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빠지면서 이제 이 저점이 깨지니까 이 저점이 깨지는 순간에 이제 임계점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저점이 깨지는 순간부터 채권 얘기가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피크치의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점 깨졌을 때 이미 언론에서 난리 부르스를 추면 거기가 바닥이요. 단기 바닥. 근데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결국은 이 차트는 올라가도 또 부딪히고 다시 밀리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다시 대세로 복귀해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장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얘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치만 급락할 일도 없다라는 거지. 내가 오늘 유튜브 영상에는 요 정도만 줄게요.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할인 이벤트를 기다리지 말고 가입하려면 그냥 와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은 항상 남들보다 먼저 얘기해주고, 그쵸? 최근에는 파생하는 사람들은 떼돈을 벌어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유튜브 사람들 중에는 파생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수익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지만 주식도 결국은 시황을 잘 판단을 하면 주식도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대형주를 그래서 내가 나쁘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종합이 400 초반으로 올 때는 대형주가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느껴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는 느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업종대표주하고 국내 업종대표주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최근에 미국장에서 빵 주식 약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업종대표주 약하면 맞는 거지. 요까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래도 마지막에 힌트 주는 거 중에는 제약주는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살아나는 주식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를 좀 많이 좀 보세요, 여러분.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요새 주식시장에서 가장 약한 게 전기차입니다. 왜 전기차가 가장 약한 줄 아시죠, 여러분? 그 우리나라도 전기차 관련주들이 지금 약하잖아. 걔들이 제일 많이 올라갔고 아직 덜 빠졌단 얘기야. 요새 테슬라 엄청나게 많이 밀렸어. 그 전기차가 올라갈 명분이 없는 거지. CEO 리스크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내가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괄호 닫고, 차량용 반도체 괄호 닫고, 차량용 반도체,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죠?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그 다음에 제약주는 셀트리온의 장대 양봉이 나오니까 이제 이 셀트리온이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 이제 제약주들은 하나하나 순환매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좋은 주식이 이제 생길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요까지만 얘기합시다, 여러분. 나는 지수 이 전망치 일요일날 해줬는데 오차 없이 들어맞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 요새 종합이 콘덴고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이 생기고 있죠. 어제도 주식시장이 폭락을 할 때 결국은 콘덴고를 만들어줬거든. 그죠? 어제 종가에 매수 오버한 사람들은 오늘 인생 역전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또 10피를 먹잖아. 근데 나는 어제 종가에 선물 매수 오버하라고 오다를 주지는 않아요. 다만 종합이 콘덴고 장으로 만들어놨고 종합이 콘덴고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장만 안 빠지거나 올라가도 내일은 다시 급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확정적으로는 알려줍니다. 요새 보면은 백오데이션이 심화될 때 장이 급락했고 콘덴고로 되면서 장이 긍정적으로 움직였었고 어제도 장중에는 420쪽으로다가 올라왔었죠, 여러분. 그러다가 홍콩이 31,000에서 29,000대로 밀려갖고 우리나라가 밀렸던 거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약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유튜브 사람들 벌써 420까지 다 올라왔네. 그죠? 여기 보시면은 어제 11시 타이밍 보십니다, 여러분.
11시 타이밍에 우리나라 종합은 420 근처에 있었어요. 여기서 또 이종복은 지수 고점을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얘기. 나는 종합이 420을 세게 넘어갈 걸로 보지 않는다. 요 정도는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락 나온 거야. 어제 여러분들 홍콩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요새 홍콩 시장이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정도의 변동성이 장중에 나오면 우리나라도 영향 받는 거지. 3800에서 29500으로 다이렉트로 스트레이트로다가 밀려버려서 내리 꽂혔어요, 여러분. 로켓포 엔진처럼 빠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있고 자생력이 높은 시장인데 왜 이렇게 그러면 이걸 못 따라다니느냐? 얘기했잖아. 최근 매수 주체가 누구였다? 여러분, 최근 매수 주체가 개인들이 매수 주체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매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매수하는 사람들은 기관과 외국인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주식 비중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올려서 살 필요는 없지. 개인들이 던지는 걸 어떻게 사요, 여러분? 주워만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종합이 급락할 때는 그 하방 경직성이 세게 안 나오는 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왜? 오늘은 쟤들이 먹어가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거지. 개인들이 그냥 던지는 물량을 먹어가면서 사니까 오늘은 지수가 세게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홍콩이나 중국이나 얘네들이 오늘은 지수가 밀리지 않고 말 그대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강세권에서 움직였어야 되는 종합이 어제 홍콩 시장이 폭락하면서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온 거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나스닥 시장을 따라갈 정도의 지수는 같이 와줘야 되니까 420 정도까지 와주는 거는 당연지사가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나스닥은 반등의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것까지도 맞춰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나스닥이 또 올라가면 내일은 선반영이 되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복잡하지? 초보자들 이거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여러분. 나스닥이 최근 13,900에서 12,750을 그냥 12,700으로 놉시다, 여러분. 900에서 700이면 얼마예요, 여러분? 800이 밀린 거죠? 아니다. 800이 아니고 1200이 밀린 거죠? 여러분, 1200. 13,900이 12,700이면. 근데 지금 13,300이면은 12,700에서 600이 올라간 거죠? 1200이 밀리고 600이 올라갔으면 절반 수준에 와 있죠? 암산으로 해도 나오는 거야. 자, 우리나라 시장이 432단에서 밀렸죠, 여러분. 432단. 432짜리 정도에서 밀린 거죠. 그리고 어제 저점이 406이죠. 그럼 432, 406을 그냥 정확히 계산하면은 26이죠. 26에 13 해보세요. 그러면 406에 13을 더하면 얼마예요, 여러분? 419죠. 이렇게 지수를 이렇게 가지고 노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해외 시장 필살기 강의할 때 그거 들으라고 했잖아. 여기 지수 따먹는 사람들. 우리는 요까지만,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되니까 무서워하진 마라, 여러분. 다만 오늘 이후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425단 이상으로 올라가면, 정확히 얘기하면 427, 427에서 432 수준으로 올라가는 이 흐름은 나스닥 시장의 강세가 유지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425를 중심값으로 조금 또 지수가 좀 흔들릴라나? 요렇게 판단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더 이상은 안 돼. 회원가입해.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